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정영돈이 아니라 전승용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오토살롱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휠을 비롯해서 브레이크, 서스펜션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을 파는 곳들이 많습니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런 것들을 기초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스펜션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회사 소개부터 잠깐 해주세요. KW라고 써 있는데. 네, 저희 회사는 독일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서스펜션을 제작하고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서스펜션의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예. 가장 기본되는 건 이렇게 댐퍼와 예. 스프링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댐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에 직접적으로 이제 승차감을 좌우하는 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텐더 스프링이라고 해서 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잔진동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예, 보시면 예. 되고, 큰 스프링은 큰 진동을 잡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두께가 다른 거군요. 네네네. 자, 서스펜션 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어떻게 좀 아셨나요? 그럼 다음으로는 휠 한번 가볼까요? 펜즈에 들어와서 휠을 보고 있는데요. 각 휠들의 모양이나 부위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휠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 휠이 가장 큰 역할은 차에 이제 장착이 됐을 때 이제 차량의 이제 하중을 지지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차에서 발생되는 구동력을 타이어에 전달해서 이제 차가 이제 구동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차에서 요구하는 성능의 휠을 장착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휠이 이제 주행에서 들어오는 하중이나 그런 부분을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파손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거든요. 예. 보면은 이게 스포크의 두께가 좀 다 다르고 개수가 다르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디자인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차에 상품성을 미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차 모양이라든지 컨셉을 고려해서 이제 디자인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디자인 되면 그 차에서 요구하는 양성들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스포크 두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휠은 다 주종으로 만드나요? 단조 휠도 있습니다. 단조 휠이 더 비싼가요? 그렇죠. 단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반 저압조절 휠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가장 저렴. 아,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한 거예요? 아, 가장 비싼 제품은 예. 마그네슘. 아, 이 마그네슘으로. 아, 이게 가장 비싼 거예요?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개당 250만 원. 개당 250만 원이요? 저 휠은요? 이건 정확하게 한 2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5만 원 정도요? 네. 와, 10배가 넘게 차이 나네요. 아, 가격 미치는 영향은 휠 형상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공법적인 게 공법. 가장 큰 거고. 중력 주조냐, 저압 주조냐. 뭐. 저압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이 이렇게 눕혀있을 때 이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충진이 되고 아, 예, 예. 거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응고가 되는 거고. 예, 예. 소재에 대한 물성을 결정하는 부분이 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응고가 얼마나 빨리 됐느냐가 예. 가장 큰 걸 작용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중력주조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부터 예. 응고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물성이 좀 더 좋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휠에서 요구하는 물성을 맞추는 게 기존 두께보다 좀 더 가볍게 예. 만들 수 있는 아. 효과가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브레이크 캘리퍼와 디스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게 휠이 돌아갈 때 예. 디스크도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휠 안쪽에 구동계에 들어가는 장치고요. 그러니까 바퀴가 돌면서 디스크도 같이 돌아가게 되고 예.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게 더 빠른 회전이 됩니다. 그때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예. 제동을 하게 되면 예. 그 브레이크 페달에 있는 그 압력이 예. 페달 압력이 이 캘리퍼 이게 유압 장치입니다. 예, 예. 이 안에 있는 피스톤 이 피스톤을 통해서 예. 패드라는 마찰대를 밀어주게 돼요. 아, 브레이크 패드. 네. 그러면서 이 디스크 표면과 마찰재가 닿으면서 예. 그 마찰력으로 예. 제동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유압 캘리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압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여기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예. 오일이 이쪽 라인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럼 이 안에 있는 피스톤이 예. 튀어나오게 되고 예. 이 안에 패드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예, 예. 이 마찰재가 패드가 있어요. 이게 예. 나오면서
얘를 이 디스크를 잡으면서 잡아주는군요. 세워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스크도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예, 예. 리얼 카본을 다 적용한 예. 베라우징을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가벼우냐에 따라서 예. 제동 할 수 있는 적은 힘으로도 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스크 표면에 왜 이렇게 지렁이처럼 많이 깎여져 있어요? 이게 마찰력으로 쓰잖아요. 예, 기본에는 압력인데 예. 이게 열을 받으면서 마찰력으로 되면서 제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열을 방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그 트러블들이 다 열 때문에 생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공기하고의 접촉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가공도 하고 예, 예.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으로 가공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스펜션하고 브레이크하고 휠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대에 들어가서 난입해서 360을 들이밀고 싶지만 그거는 살짝 포기를 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 타이어에 있는 숫자들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275 40 ZR20 사이즈인데요. 예, 예. 275라는 거는 이제 타이어의 단면폭 넓이요? 나타내는 예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40이라는 건 이제 편평도라는 편평도라는 거는 어떤 거죠? 이제 타이어 옆에 보시면은 예, 예.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두께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이 두께하고 단면폭의 예. 서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비율. 단면폭에 비했을 때 이게 이제 40% 정도 나온다는 예, 예. 숫자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얇은 거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ZR 중에 이제 R이라는 게 이제 타이어가 이제 레디얼 타이어를 나타내는 거고요. 예, 예. 20은 이 휠 사이즈가 20인치라는 거를 이제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타이어를 잘 안 갈잖아요, 소비자들이.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가는 게 좋은가요? 뭐 제일 좋은 거는 타신 거리랑 상관없이 예. 그 1년이나 2년 정도 1, 2년 기간을 정해놓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여기 보면은 문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세로로 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배수 성능을 주로 발휘해주는 부분들이고요. 예, 예. 이제 측면으로 나 있는 부분들은 예, 예. 뭐 배수와 함께 타이어가 이제 측면으로 받는 응력들을 예, 예.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해주는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렵게 타이어까지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김한용 기자의 특명인 레이싱 모델한테 360 카메라 들이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용자들이 많네요. 김한용 선배가 저한테도 이걸 시킨 거였는데 저는 뭔가 참아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싱 모델한테 360 카메라 들이밀기는 김한용 기자한테 직접 하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 예.